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을 보니까 자주 먹는 이 음식 4가지가 골다공증을 일으켰다니. 참 희한하게도 여러분들이 다 오실 때 이 골밀도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보면 뼈밀도가 상당히 다 떨어지십니다. 물론 이제 항암 방사선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뼈밀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예, 골다공 증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다분하신데,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 지금 함께 공부하실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내가 왜 이렇게 그 뼈밀도가 떨어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여러분의 뼈에서 칼슘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잘 여러분들이 예측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요, 내추럴 메더신이라고 하는 우리 집 주치 자연의학이라는 책으로 1권, 2권, 3권을 이제 우리 김경민 선생님께서 번역한 책입니다. 그래서 The Healing Power of Natural Medicine이라고 하는 자연의학의 놀라운 치유력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먹는 무심코 먹는 거의 매일 먹는 이 음식이 내 뼈에서 칼슘을 빠져나가게 하는 요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음식 4가지를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다공증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 뼈에 보니까 정상적인 뼈는 이렇게 구멍이 적당하게 나 있어요. 골밀도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이란 뼈에 이렇게 구멍이 생긴 것이 정상적이지가 않고 점점 구멍 사이즈가 커지면서 뼈밀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척추나 골반 또는 다른 곳의 뼈가 골절될 위험이 점점 커지는 질병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골감소증은 뼈 손실이 골다공증만큼은 심하지 않은 상태가 골감소증입니다. 정상적인 뼈에서 골감소증이 되면 뼈 손실이 골다공증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구멍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스테이지 오스테오폴로시스라고 하는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단계를 보면 정상적인 뼈에서 구멍이 조금씩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골감소증에서 여기 보니까 구멍이 어떻게 돼요? 현저하게 얘보다 사이즈가 점점 커지죠. 징그럽죠.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골다공증을 보면 구멍이 송송송송 뻥뻥 뚫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골다공증이 되는 이 진행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골다공증은 남성에게들도 생기지만 대부분 골다공증은 여성에게 많아요. 미국 여성의 30% 이상이 언젠가는 골절상을 당할 만큼 심각한 골다공증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어떻게 이 골 밀도가, 골 질량이 연령별로 따라서 연령이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골의 질량이 감소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제 골 질량이 10대에서부터 연령별 이제 도표입니다. 10대에서 주로 30대까지는 본 그로스, 뼈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성장을 해서 뼈가 튼튼합니다. 그런데 여기 피크점을 찍는 데가 있어요. 여성에게 있어서 뼈 질량이 가장 우수한 피크점을 찍는 점을 보니까 나이가 연령대가 35세쯤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요 정도 되면 50대 정도가 되면 이 폐경기가 들어서면서 그때 뼈 질량이 감소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도표를 통해서 건강한 여성의 뼈 질량은 대개 35세의 피크점을 찍어요.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폐경기를 전후한 8년에서 10년 사이에 뼈 손실이 심각하게 50대 이후로는 심각하게 갱년기를 거치면서 뼈 손실이 심각하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다공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사실 골다공증의 원인은요, 이 앉아서 교사나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작업을 많이 하시는 사무직에 계시는 분들, 앉아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골다공증이 많이 발병이 됩니다. 물론 흡연이나 과음하시는 습관도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골다공증의 병력이 있는 분들은 식생활이 비슷해요. 그래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식단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족력이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 최근에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골다공증이나 류마티즘, 관절염 또는 골수암, 골수염, 뼈밀도가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치료제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스테로이드 계열의 그런 약물요법이 아니라 부작용 없이 가장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공부하셨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치료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드시는 콩물하고, 예, 또 뭘 드시죠?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그리고 B12인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류마티즘, 골다공증, 골조성증, 본 개사증,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데 IP6 피트산염이 얼마나 이 놀랍게 지배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저는 매주 여러분들을 검사하면서 경험을 해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본 이 뼈밀도가 5개가 다 이 뼈밀도가 다 정상 수치를 벗어나 있던 분들이 2주, 3주 지나가면서 뼈밀도가 나빴던 것이 5개에서 3개로 줄었다가 2개로 줄었다가 마지막에 1개가 아주 미미하게 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추가 칼슘화되고 경추가 칼슘화되고 이런 증세들이 점점 완화가 되는데, 원인을 봤더니 골 알카리성 인산분해 효소 같은 오스테오칼신 효소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음식을 통해서 IP6나 피트산염이 풍부한 음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되고 치료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도 강조하겠지만 바로 셀리악병이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셀리악병? 일명 지방변증이라고 하는, 복강병이라고 하는 셀리악병,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여러분 모두 만성질환 환자들은 셀리악병의 증후가 모두가 있습니다. 셀리악병은 쉽게 말하면 이 지방변증은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밀가루 음식, 글루텐이죠. 글루텐을 드시면서 대장염, 대장암, 그리고 궤양성, 그리고 크론시 질병에, 셀리악병에 노출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중에 누군가가 라면을 드시고, 라면의 면발이 밀가루죠, 대표적으로. 예, 밀가루 음식을 드시니까 대장암 환자가 바로 반응이 와요. 쩍쩍쩍쩍 반응이 오죠. 글루텐 민감성입니다. 대표적인 게 글루텐 민감성을 가진 것이 셀리악병입니다. 이 지방변증이, 셀리악병이 이 관절염이나 류마티즘,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원인 요소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또 함께 살펴볼 겁니다. 게다가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골밀도가 상당히 떨어지죠. 예, 그리고 당뇨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지방이 범인인 모든 만성질환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뼈밀도가 떨어지는 게. 그리고 만성적으로 폐 질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쿠싱 증후군이나 부갑상선 기능 항진과 같은 질병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 항진도 그렇지만 부갑상선 기능 항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런 골다공증 뼈밀도가 상당히 떨어지고요. 특별히 이 스테로이드 계열을 쓰시는 분들, 아이러니하게도 이 알러지가 심하신 분들이나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뼈밀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 부신 계통의 또 스테로이드 계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 뼈밀도를 훨씬 더 약화시키고, 항경련제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들 이제 위산이 분비되거나 궤양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로 막 속이 쓰려가지고 뒤집어질 때, 과일 안 드시다가 산성 체질인 여러분들이 과일을 드시니까 속이 막 뒤집어지실 때 주로 뭘 드세요? 예, 제산제를 쓰시죠. 역시 간호사님이라. 그런데 이 제산제에 보니까 뭐가 함유되어 있어요? 예, 대표적인 중금속인 알루미늄이, 여러분들은 물병을 쓰실 때 BPA 풀이나 알루미늄이 없는 걸 쓰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은 매일 속이 쓰리지 않게 먹는 중화제인 제산제에도 알루미늄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중금속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드시는 모든 약물에 이런 중금속 함유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뇨제와 같은 약물 복용도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모든 원인들이 사실은 골다공증에 이렇게 뼈에 구멍을 내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골다공증은 오래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과거에는 골다공증이 그리 흔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오늘날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특별히 1729년부터 1852년에 발견된 여성 골반뼈의 손실 정도가 현대보다 훨씬 적다는 연구 결과를 보아서도 우리는 골다공증이 현대에 진행되는 병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과거에는 골다공증이 정말 그리 흔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현대사회로 오면 올수록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상의 비율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류마티즘, 관절염, 골수염, 골수암이 늘어날까요? 이유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원인이? 예. 앉아서 생활해서. 또요? 식생활. 예, 예. 대표적으로요. 여러분들 골다공증 드시면 대표적으로 드시는 음식이 뭐예요? 예, 예. 지금 나오죠. 예, 우유, 계란. 자, 오늘 살펴보세요. 골다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오늘 여러분 아시면 쇼킹하실 겁니다. 자, 유럽에서는 1950년대부터 1981년 사이 골반뼈와 손목뼈의 골절이 2배로 늘어납니다. 현대사회로 오면 올수록. 자, 핀란드의 이 통계 데이터를 보면 힙프랙처, 이 고관절 골절이 핀란드에서 1970년과 1997년 사이에 핀란드에서 고관절 골절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견에 대한 이 통계 데이터 논문을 쫙 보면 골반뼈의 골절 건수가 여성은 60%, 남성은 108% 정도. 이 까만 점이 남자고 하얀 점이 여성인데요. 보니까 이 1970년대에서 97년대 현대 사회로 오면 올수록 뼈 골절률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다공증 발병률이 증가하는데 지배적으로 이 기여하는 원인 요소는 앉아서 생활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도 원인이 되지만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칼슘과 인산의 비율을 떨어뜨리는 식생활 습관이 바로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환경의 변화, 환경 호르몬이 많은 알루미늄이나 여러 가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제산제나 이뇨제 같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쉽게 드시는 약물을 통해서도 뼈에 구멍이 송송송송 생기고 뼈가 약화되는 골연화증, 골조송증 그리고 본 네크로시스와 같은 뼈 괴사증. 그래서 왜 이렇게 뼈가 약해지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원인을 하나하나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뼈를 아까 보신 것처럼 처음에 보셨죠? 이 그림 보니까 좀 리얼하시죠? 자, 아주 이 골다공증입니다. 정상적인 뼈예요. 그 다음에 이 골이 감소하는, 이 뼈가 감소하는 증세, 그 다음에 심각한 골다공증입니다. 이 중에 이 부위에 해당하는 분들도 다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신 분들은 아주 심각한 이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골다공증이 상당히 진행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추와 경추가 섞여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비타민 D와 칼슘 제제를 먹는데 흡수가 오히려 하나도 안 되고 요추와 경추가 훨씬 더 칼슘화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을 굉장히 아주 여러분 건강에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골다공증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설탕입니다. 여러분들 식당에 있는 하얀 설탕들을 왜 버리셔야 하는지는 시간마다 공부하셨어요. 자, 설탕의 다른 이름이 일본에선 뭐라고요? 회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를 훔쳐가는 도둑이에요? 미네랄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자, 암 환자의 공통점은 뭐가 부족해요? 미네랄이 부족해요. 예, 특별히 뭐가 부족할까요? 전해질 수치가 떨어지면서 칼슘이 많이 부족해요. 자, 그런데 과연 설탕의 이름이 회도가 맞습니다. 특별히 골다공증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햄스터에게 실험을 해봤어요. 설탕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달달한 디저트 그리고 라떼들 우유가 많이 들어있고 커피에 들어가 있는 설탕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도마도 케찹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설탕들이 들어가 있는지 자, 햄스터에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먹이 달달한 이 먹이를 줬습니다. 전체 연령의 56% 정도 되는 이 달달한 먹이를 줬더니 햄스터가 골다공증이 생겼어요. 아이고 쥐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뼈 나이가. 그리고 어린 쥐에게 탄수화물 대신 설탕을 먹였더니 뼈 성장에 장애가 생긴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쥐 실험이지만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관찰 실험에 의하면
사탕을 많이 먹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서 골밀도가 낮아진 현상이 발견됩니다.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이 당연히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달달한 걸 좋아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시겠지만 연령별로 물론 피크점을 찍는 점이 35세이긴 하나 음식과 아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설탕 당인 자당, 슈크로즈나 정제된 설탕을 많이 먹으면 여러 경로로 이 뼈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자, 요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이 정제 설탕을 먹으면 골다공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지. 여러분은 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저 골다공증 지금 많이 진행 중이라는데요. 도대체 제가 왜 골다공증에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주사를 뭐 1년에 몇 번씩 맞는데도 그리고 비타민 D하고 칼슘 제제를 먹는데도 골 손실이 이 치밀도가 줄어들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원인을 좀 잘 진단해 보세요. 첫째, 정제된 설탕에는 몸에 꼭 필요한 미량의 영양소들이 결여되어 있어서 설탕의 다른 이름이 미네랄을 훔치는 도둑놈인 회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 생선 못지않게 여러분 몸에서 미네랄을 빼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면역력을 약 6.7배나 떨어뜨립니다. 이 단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쭉쭉 빼가요. 그래서 흡수가 안 되게 합니다. 둘째, 설탕을 먹으면 왜 이 칼슘이 빠져나가는가? 많은 양의 정제된 설탕을 먹으면 소변으로 요즘 칼슘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소변에 칼슘이 많이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단백질 수치가 높고 이 거품 나오는 분들을 보면 되게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신장 기능이 안 좋아서 유산 수치나 단백뇨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뇨도 그러시죠. 역시. 그래서 소변으로 이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거품도 나지만 이렇게 이 뭡니까? 색깔도 노리끼리해요. 그래서 모두 뼈에서 빠져나오는 칼슘입니다. 단백뇨죠. 자, 소변으로 칼슘이 배출되는 이 현상은 건강한 사람보다 특별히 요거 보세요, 여러분. 신장 결석이 있던 사람이나 신장에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요. 예, 신장에 뭐가요? 돌들이. 간이나 담낭에 뭐가요? 돌들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뭐가 많다고요? 칼슘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5단계 해독 가운데 간 청소를 하고 신장 청소를 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단백뇨와 요산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하는 것처럼 신장의 결석이 가장 많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통풍이 생기는 것, 손가락 마디가 부어오르고 발가락 마디가 부어오르는 이런 증세를 비롯해서 관절염까지 오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봤더니 뭐였냐면 동물성 음식을 먹었더니 신장의 요산 수치가 올라가고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단백뇨로 오히려 영양분이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결석이 생기더라에 대한 공식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성립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세 번째, 많은 양의 자당, 슈크로즈를 먹으면 이 뼈 손실을 일으키는 호르몬인 콜티솔의 혈청 농도가 증가한다는 많은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결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식사를 건강식을 잘 하시고 나셔서 끝에 달달한 디저트를 요거 한 개만 하고 생각하시고 달달한 디저트를 먹었더니 칼슘과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그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미네랄과 비타민이 쭉쭉쭉쭉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뼈 밀도가 떨어져요. 게다가 이 대장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 대장암 환자분들은요, 이 대장에서 칼슘이 흡수가 안 돼요. 끝에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대장염이나 또는 크론씨 질병이나 이렇게 궤양성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대장 내에서 칼슘이, 이 설탕을 많이 드시면 대장에서 칼슘이 안 되고 이 칼슘을 운반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설탕을 제한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게다가 파골세포는 활성화되고 조골세포의 활성화는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활성화가 돼야 여러분들이 햇빛을 많이 보는 이유는 왜 그래요? 햇빛을 보는 이유. 비타민 D를 햇빛을 3, 40분만 이렇게 노출되면 피부를 통해서 비타민 D가 간에 흡수가 쫙 되면서 온몸으로 퍼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장도 건강해지고 온몸의 뼈도 튼튼해질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칼슘,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배출될 뿐만 아니라 이 대장에 있는 칼슘을 흡수하거나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파골세포의 활성화는 올라가고 조골세포의 활성화는 떨어지고
궁극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비타민 D가 여러분 몸에서 활성화되면서 흡수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우울증도 없어지고 공황장애도 없어지고 이 뇌의 신경도 안정이 될 뿐만 아니라 뼈밀도가 올라가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설탕 음식, 이 정제 설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 몸에서 칼슘과 마그네슘과 파골세포는 활성화, 조골세포는 이 반대로 쭈그러들고 맨 마지막에 비타민 D가 흡수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도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왜 내 몸에서 미네랄이 빠져나가는가? 그렇게 중요한 미네랄이 왜 빠져나가는가? 봤더니 다 건강식 잘 하시고 뒤에 달달한 커피를 드셔서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뒤에 디저트, 푸딩을 드셔서 그래서 설탕을 왜 제한하셔야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골다공증의 가장 큰 원인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뭐요? 다이어트 코크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콜라. 자, 한 관찰 실험에서 콜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여성의 골밀도가 떨어지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이 콜라 밥 먹고 소화 안 되면 이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를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드셨죠. 그런데 이게 할머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야, 너 콜라 먹으면 이빨 뼈도 치조골도 약해지고 너 뼈에 구멍 생겨. 할머니들이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몰라요. 그죠? 아셨어요. 콜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여성의 골밀도가 낮아지고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이에요. 햄버거와 뭐를 같이 먹어요? 콜라를 다이어트 콜라 이런 거 많이 먹죠. 그래서 요새는요 10대, 20대 중풍 환자들이 지금 와 있잖아요. 20대, 30대 뭐야 그 뇌경색, 뇌졸중 지금 오신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세요. 자, 그런데 10대 사춘기에서도 이 뼈에 골절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이어트 코크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콜라와 골밀도의 상관관계는 희한하게요. 이 골다공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발병률이 높아요. 예, 그런데 콜라가 아닌 다른 탄산수 섭취와도 남성에게서는 관계가 없었는데 뼈 건강에 콜라와 같은 음료수가 안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뭐 때문일까요? 콜라의 어떤 성분 때문에? 어떤 성분? 여기 답이 있네요. 자, 왜 칼슘이 흡수가 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칼슘과 인산의 레벨이 맞지 않아서. 그런데 이 인산이 콜라에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탄산음료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인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기, 생선, 우유, 계란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에도 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뼈를 튼튼하기 위해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아이고 집에 가서 오늘부터 사과국물 한 달 정도 달여 먹으면 골다공증이 없어지겠지. 골다공증이래. 그러면 오늘부터 메리치를 대놓고 먹어야지 하는데 오히려 골다공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뼈가 석회화 돼요. 그런 증세를 많이 보셨어요? 오히려 뭐냐면 칼슘과 인산의 레벨이 맞지 않아서. 그런데 이런 동물성 단백질 지방 외에도 이 콜라나 이 여러분들과 같은 탄산 음료에는 뭐가 많다? 인산 성분 때문에 칼슘과 인산의 레벨이 안 맞으니까 칼슘을 소변으로 밖으로 쭉쭉쭉쭉쭉쭉쭉 빼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성을 띠는 인산이 몸에 다량적으로 들어가면 이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뭐가 빠져나와요?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뭐가 빠져나와요? 칼슘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콜라에는 어떤 성분도 있는 줄 아세요? 카페인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 성분이 뼈 손실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 통계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Teenage Girls Carbonated Beverage Consumption and Bone Fracture에 대한 논문입니다. 자, 이 논문은 어떤 얘기냐면 사춘기 소녀들에게서도 티네이저 10대 소녀에게서 이 뭡니까? 탄산음료를 섭취했을 때 탄산음료와 뼈 골절과의 상관관계. 여러분 10대가 골다공증이 있다는 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십니까? 10대가요 뼈밀도가 지금 여러분들 나이 50대 60대의 뼈밀도를 가진 친구들이 많은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탄산음료 섭취가 뼈 골절과 나이와 상관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 탄산음료를 좋아할 때는 여러분들이 제한해 줘야 하는데 자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 논문의 결과는 뭐냐면 Physically Active Girls 아주 그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소녀들 가운데도요 특별히 콜라 음료를 즐기는 그런 10대들은 뼈 골절이 아주 높아지는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골밀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뭘 드시면? 설탕이나 콜라에도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카페인도 들어있고 인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칼슘과 인산의 레벨이 맞지 않는 음식이 여러분의 골다공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세 번째, 건강식을 잘 하시고 나셔서 맨 마지막에 여기도 많이 계세요. 건강식 잘 하시고 맨 마지막에 꼭 이거를 드셔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쵸? 지금 미소 짓는 분들이 계세요. 자, 카페인 음료 한 잔을 마시면요, 여성과 남성의 소변에서 단백뇨가 왜 생기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도 원인이지만 카페인 음료를 드시면 세포에 탈수 현상이 옵니다. 예, 그래서 세포가 점점 탈수가 되면 예,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암이 시작이 됩니다.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도 암이 시작이 되지만, 그래서 카페인 음료수 한 잔을 마시게 되면 소변에서 칼슘 배출량이 음료수량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을 드시면 칼슘이 한껏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카페인을 즐기시면 됩니다. 예, 대부분의 관찰 실험에서 많은 양의 카페인을 마시면 골밀도가 떨어지고 뼈 손실이 증가하고 골반뼈의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는 많은 통계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연구에서 그렇다면 칼슘을 하루 744mg 이상, 예를 들면 커피 3잔 이상을 마신다고 하면 카페인의 해로운 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는데, 칼슘을요. 그러면 카페인의 해로운 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할 경우 하루 909mg의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예, 909mg의 칼슘이 상당한 양이에요. 그죠? 이 정도의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골밀도는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 식단에서 뭘 제한하시는 게 좋겠어요? 세 번째 제한해야 되는 게 카페인 음료입니다. 카페인. 네 번째로 이거예요. 이거 참 고혈압과 골다공증 모두에게 숙제입니다. 고혈압 환자들은 소금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소금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먹어야 된다. 네, 말아야 된다. 다 이제 공부를 하셔서 알긴 아시네. 자, 그런데 먹어야 되는 소금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소금이 있었던 거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건 고혈압 환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고혈압 환자는 소금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고, 모든 만성질환을 포함한 고혈압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에 있어서도 소금의 이 적용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 보니까 건강한 폐경기 여성이 소금, 특별히 염화나트륨, 자, 소금 하면 미네랄이 몇 가지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92가주 중에 염소 성분만, 짠 성분, 염화나트륨만 강조된 것이 식이성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리하는 소금, 예, 특별히 정제 소금. 그런데 나머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뭘로? 알카리로 환원된 소금,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짠맛이 하나도 안 나는 92가지의 미네랄 중에 미네랄 90가지가 그대로 살아있는 소금, 요거는 소금보다는 알카리로 환원된 미네랄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미네랄 소금은 여러분들이 드셔야 돼요? 드시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음식을 요리하실 때 음식은 짜지 않고, 그러나 소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요리할 때도 적당한 소금은 가미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미네랄 소금은 드셔야 된다, 드시지 말아야 된다. 그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폐경기 여성이 염화나트륨, 그 정제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섭취량에 비례한 만큼 뭐가 빠져나갈까요? 소변으로 칼슘이, 요산 수치도 높아지고 단백뇨 수치로 쭉쭉 빠져나가요. 칼슘이. 그래서 특별히 많은 양의 소금을 먹으면 소변에서 어떤 단백뇨가 빠져나가냐면 히드록시프롤린이라는 물질이 배출되는데, 이 물질이 배출된다는 건 곧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뼈가 이렇게 분해되면서 뼛속에 있는 칼슘이 혈액으로 슝슝슝슝슝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염화칼슘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단백뇨 현상이 심해진다는 현상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왜 짜게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칼슘이 배출되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고 해요. 그래서 신장 환자도 드셔야 되는 소금은 염화 나트륨, 정제 소금을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라 어떤 소금?
알카리화된 소금.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소금과 혈압의 관계, 소금과 골다공증의 관계, 소금과 많은 암, 만성질환의 관계에서 염화물의 유무에 달려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염화 나트륨 소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제 소금은 혈압을 높일까요? 낮출까요? 높이죠. 그러나 아스코르빈산 나트륨이나 알카리성인 구연산 나트륨 그리고 중탄산 나트륨 여러분 베이킹소다로 쓰시는 특별히 제산제, 중화제로 쓰는 이런 중탄산 나트륨 같은 알카리화된 미네랄 소금은 혈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여러분의 뼈에서 칼슘을 빼내가지도 않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소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 소금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표현에서도 너희 말을 소금처럼 고르게 하라.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도 소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미네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성질환을 고치기 위해서는 소금이, 미네랄이 적절하게 잘 균형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런데 쥐가 마시는 물에 1.8%의 소금을 넣었더니 이거는 주로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골밀도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연구 보고가 있는데 한 관찰 연구에서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시켰더니 폐경기 여성의 뼈가 훨씬 더 빨리 손실된다는 그런 통계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여기 재밌는 통계 데이터가 있어요. 자, 갱년기 여성들에게 있어서요, 소변으로 이제 소디움, 나트륨이 이렇게 배출되는 것과 크레아티닌, 그 신장의 비율과의 관계와 또 뼈밀도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봤더니 아주 높은 그 소변으로 나트륨이 배출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 낮은 뼈밀도, 아주 낮은 뼈밀도와 그리고 이 척추의 골다공증의 유병률과 아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요? 소변으로 이 배출되는 게 다 뭐하고 관계가 있더라? 소변으로 배출되는 게 소디움, 나트륨과 소금과 상관관계가 있었어요. 이러한 결과는 무엇을 시사하냐면 대니아를 시사하는데 이 염화나트륨과 갱년기 여성에게 있어서요. 이 염화나트륨의 아주 높은 섭취는 요추를 상당히 약화시키고 그리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아주 증가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소금이 염화나트륨이 있는 소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야 되죠. 낮추고 그 다음에 어떤 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한 알카리화된 소금은 적당하게 균형을 맞춰서 섭취해야 골다공증이 오히려 예방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좀? 자,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 4가지, 우리가 매일매일 즐기는 음식 4가지 오늘 공부하셨는데 첫 번째,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였더라? 첫째 설탕, 두 번째는요? 콜라에 있는 어떤 성분이? 인산 성분이 칼슘과 인산의 레벨을 균형을 깨트려서 뼈밀도를 떨어지게 하더라.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식사 후에 즐기시는 뭐가? 달달한 카페인이. 네 번째는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골다공증 환자는 소금을 먹지 말아야 되죠. 어떤 소금은 제한하고 염화나트륨이 풍부한 소금은 제한하고 어떤 부분은 미네랄이 풍부한 알카리화 소금은 적당히 섭취해 주셔야 오히려 뼈밀도가 튼튼해진다는 거 공부해 보셨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